오늘의 닥치고 성장주. 바이오 주식에 한 번이라도 되어보신 분이라면 뼛속 깊이 이런 생각하실 겁니다. 바이오는 결국 실체 없는 꿈만 먹고 사는 도박 아닌가? 임상 결과 하나에 주가가 반토막 나고 약 하나 못 팔아본 채 상장 폐지되는 회사들. 그래서 우리는 바이오를 주식이라기보다 홀짝 게임처럼 여기죠. 그럼에도 우리 채널에서 다루었던 바이오 종목들이 구독자님들 계좌에 도움이 되시는 것 같아 새로운 바이오주 하나 가져와 보았습니다. 오늘의 바이오 회사를 주식시장에서 통째로 살 수 있는 가격은 약 1억 1,700만 달러입니다. 그런데 지난 3월 말 기준 금고에 꽂혀있는 현금은 2억 5,580만 달러이죠. 쉽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이 회사를 지갑재 사서 안에 든 돈만 꺼내도 2배가 남는 셈이죠. 갚아야 할 빚 3,900만 달러를 빼고도 그렇습니다. 이름은 포트리스 바이오테크, 종목 코드 FBIO입니다. 그럼 이 회사는 이 많은 현금을 어디서 구했을까요? 일단 약을 팔아서 번 돈이 아닙니다. 임상 대박으로 투자받은 돈도 아니에요. 이 회사가 판매한 건 딱 한 장짜리 쿠폰이었습니다. 이 쿠폰의 가격이 2억 500만 달러인 셈인 거죠. 오늘도 이 회사에 대한 3가지 미스터리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첫째, 쿠폰의 미스터리. 무슨 쿠폰이길래 종이 한 장이 2,900억 원에 팔릴까요? 둘째, 가격의 미스터리. 그런데 냉정한 시장은 왜 이 주식을 반값에 두고 있을까요? 셋째, 배당의 미스터리. 그 돈을 손에 쥔 회사가 주주에게 주기로 한 배당은 2년째 미루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이 문제를 풀면 시장이 놓친 진주인지 싼 데는 이유가 있는 함정인지 답이 나옵니다. 이런 반전 스토리 좋아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 회사를 이해하려면 창업자부터 봐야 합니다. 린지 로젠발트, 재무와 경제학을 공부하고 의과대학에서 의사 면허까지 딴 사람입니다. 그런데 가운을 입는 대신 월스트리트로 향했죠. 수십 개의 바이오 회사를 세우고 되살리다가 한 번은 은퇴까지 했습니다. 그런 그가 2013년 돌아옵니다. 전 세계가 매년 3,500억 달러를 신약 개발에 쏟아붓는데도 필요한 약을 다 만들기엔 턱없이 부족하다는 이유였습니다. 그가 입버릇처럼 하는 말이 이 회사의 성격을 보여줍니다. 우리 속담에 기다리는 자에게 복이 온다는 말이 있죠. 그런데 그는 한마디를 덧붙입니다. 기다리는 사람에게도 좋은 건 옵니다. 단, 먼저 뛴 사람이 다 가져가고 남긴 것만요. 그렇게 세운 회사가 포트리스인데 이 회사의 전략이 좀 독특합니다. 직접 신약을 개발하지 않거든요. 쉽게 말해 아이돌 기획사와 똑같습니다. 사장이 무대에서 직접 노래하지 않죠. 싹수가 보이는 연습생을 발굴해 데뷔시키고 빵 터지면 수익을 나눕니다. 포트리스도 이미 임상에 들어간 남의 약 권리를 사와 그 약 하나만을 위한 자회사를 세우고 외부 투자를 붙입니다. 자회사들은 본사에 매년 지분 배당과 로열피를 내고 대박을 치면 회사채 팔기도 하죠. 실제로 자회사 체크포인트는 지난해 5월 인도 선파마에 팔려 2,800만 달러를 안겨줬습니다. 약 하나에 목숨 거는 뭐 아니면 도가 아니라 연습생 여럿을 굴리며 그 중 하나가 잭팟을 터뜨리길 기다리는 구조죠. 그리고 올해 초 전혀 다른 종류의 대박이 찾아옵니다. 역시 소영주는 월가의 미아들. 세상에는 맨캐스병이라는 유전병이 있습니다. ATP7A라는 유전자에 이상이 생겨 몸속 구리를 뇌와 여러 조직에 제대로 전달하지 못하는 유전질환으로 주로 남자 아이들에게 나타나죠. 치료제가 없어서 이 병에 걸린 아이들은 대부분 유아기를 넘기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미국 국립보건원, 즉 NIH의 스티븐 케일러 박사 연구진이 수십 년간 매달린 끝에 구리를 주사로 직접 넣어주는 치료법을 찾아냈습니다. 그 결과 치료받지 못한 아이들의 생존기간, 중환값은 약 1년 5개월. 생후 4주 안에 치료를 시작한 아이들은 약 15년이었습니다. 그리고 2026년 1월, FDA가 이 약을 승인합니다. 미국 최초이자 유일한 맨캐스병 치료제죠.
이 약을 처음 연구한 건 NIH 연구진입니다. 포트리스의 자회사 사이프리엄은 치료제의 개발권을 확보해 개발을 이어갔고, 이후 권리를 넘겨받은 미국 희귀질환 제약사 센티널이 FDA 허가와 상업화를 맡았습니다. 자, 그럼 쿠폰의 정체입니다. 미국에서는 일정 요건을 갖춘 희귀 소아질환 치료제가 FDA 승인을 받으면 개발 성공에 대한 보상으로 우선 심사권 바우처를 줍니다. 이 쿠폰은 이미 승인된 그 약에 쓰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신청할 다른 신약의 심사를 앞당기는 데 쓰거나 필요한 제약사에 팔 수 있는 권리입니다. 편하게 쿠폰이라고 부르겠습니다. 한마디로 FDA 심사 하이패스, 새치기권입니다. 보통 10달 걸리는 심사가 이 쿠폰을 내밀면 6달로 줄어듭니다. 이 쿠폰이 왜 이렇게 비쌀까요? 1년에 수조 원을 벌어다 줄 신약을 넉 달 먼저 내놓는다면 거대 제약사에게 그 넉 달은 수천억 원 이상의 가치거든요. 지난 3월 30일 포트리스가 80% 넘게 가진 자회사가 이 쿠폰을 팔았습니다. 2억 500만 달러, 우리 돈 2,900억 원. 물론 포트리스가 다 갖는 건 아니고 원천 연구를 한 NIH에 20%를 떼어주고 다른 목도 나가죠. 그걸 다 떼고 장부의 이익으로 꽂힌 게 1억 5,890만 달러, 약 2,200억 원입니다. 시가총액 1,600억 원짜리 회사가 쿠폰 한 장으로 2,200억 원을 번 겁니다. 박수칠 스토리는 여기까지고 이제 이 회사의 장부를 하나하나 뜯어보겠습니다. 먼저 본업입니다. 대부분의 바이오는 약을 한 알도 못 팔고 굶으면서 임상만 돌립니다. 그런데 포트리스의 자회사 저니 메디컬은 나스닥에 따로 상장까지 되어 있고 실제로 피부과 약을 팔아 현금을 법니다. 1분기 매출도 1,600만 달러로 22% 늘었죠. 하지만 치명적인 팩트는 본업에서 영업 손실이 여전히 770만 달러 적자입니다. 이번 분기 대박은 장사를 잘해서가 아니라 쿠폰 한 장에서 나온 일회성 이익이라는 뜻이죠. 여기서 우리 채널 찐 구독자분들은 의심이 드실 겁니다. 알토 때처럼 장부에만 적힌 사이버머니 아니야? 다행히 이번엔 다릅니다. 현금 잔고가 작년 말 7,940만 달러에서 3월 말 2억 5,580만 달러로 수직 상승했습니다. 실제 통장에 꽂힌 진짜 현금이죠. 그런데 이 돈이 전부 포트리스 주주의 것일까요? 포트리스는 자회사의 지분을 100% 갖고 있지 않습니다. 쿠폰을 판 자회사도 80% 남짓이죠. 그래서 1분기 순이익 1억 3,720만 달러 중 2,680만 달러는 자회사의 다른 주주들에게 돌아갔습니다. 소속 가수가 대박을 쳤는데 지분 일부를 가진 다른 투자자에게 정산해준 셈이죠. 그리고 세 번째 미스터리, 배당입니다. 이 회사엔 연 9%가 넘는 배당을 매달 주기로 약속한 우선주가 따로 상장돼 있습니다. 그런데 2024년 7월, 회사는 재무 유연성을 지키겠다며 지급을 멈췄습니다. 안 주겠다고 거부한 건 아니지만 이사회가 미뤄둔 상태이고 밀린 배당은 사라지지 않고 쌓이고 있는 거죠. 그렇게 쌓인 게 3월 말 기준 약 1,400만 달러, 우리 돈 200억 원입니다. 핵심은 이겁니다. 2,900억 원을 통장에 꽂아놓고도 회사는 아직 밀린 배당 200억 원을 주겠다는 공식 발표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두 번째 미스터리입니다. 현금이 회사값의 2배인데 왜 시장은 이 회사의 주가를 헐값에 둘까요? 단정할 순 없지만 짐작 가는 대목 4가지를 알려드릴게요. 첫째, 돈 태우는 기계의 과거입니다. 여러 약의 권리를 사오고 개발하며 쌓인 누적 적자가 6억 2,370만 달러, 우리 돈 8,600억 원이거든요. 이번에 벌었어도 또 다 쓰는 것 아니냐는 의심이 나올 수 있죠. 둘째, 기획사의 복잡한 족보입니다. 자회사가 얽혀있고 일부는 따로 상장돼 있어 현금이 어느 금고에 얼마나 있는지 밖에서는 보이지 않습니다. 셋째, 주주 환원이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돈이 생겼는데도 밀린 배당부터 정리하지 않으니까요.
넷째, 공매도입니다. 이 주식의 약 16%, 6주 가운데 한 주 가까이가 하락에 베팅돼 있습니다. 물론 반대로 보는 쪽도 있습니다. 시장 평가에서 애널리스트와 월가 평점이 나란히 5점 만점, 퀀트 점수도 4.89로 4,000개 넘는 종목 중 73위입니다. 7월 초엔 한 증권사가 목표 주가를 올리기도 했죠. 물론 목표 주가는 전망이지 약속이 아닙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시장은 이 회사의 현금 2억 5,580만 달러의 가치를 깎아내리는 게 아니라 그 돈을 쓰게 될 경영진의 선택을 할인해서 평가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까지 들으시고도 아직 저희 채널 구독 안 하신 분들 지금 구독 버튼 한번 눌러주시면 이런 고품질 분석을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장의 시선을 보았고 이번엔 회사 안에 박혀있는 구조적 문제를 살펴볼게요. 첫째, 쿠폰은 한 번 팔면 끝입니다. 매달 나오는 월급이 아니라 한 번 받는 목돈인 셈이죠. 또 받으려면 약을 사와 몇 년을 굴려 다시 승인까지 받아야 하는데 언제가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둘째, 연습생 훈련비가 계속 나갑니다. 기획사 모델의 그늘이죠. 지금도 여러 자회사가 임상을 돌리며 매 분기 돈을 씁니다. 그럼에도 연습생이 전부 대비하는 건 아닙니다. 실패하면 들인 돈은 그대로 사라지죠. 지금의 현금이 몇 년 뒤 얼마나 남을지는 그 성패에 달렸습니다. 셋째, 상시 자금 조달 창구가 잠겨 있습니다. 우선주 배당을 중단한 탓에 SEC의 간편 주식 발행 자격을 잃었고 필요할 때 시장에서 주식을 조금씩 팔던 ATM 프로그램도 정지됐습니다. 자, 이제 최종 정리하겠습니다. 포트리스는 꿈만 파는 바이오 회사가 아닙니다. 영리하게 설계된 약의 기획사 모델로 희귀병 치료제 권리를 쥐었고 그 승인이 만든 새치기 쿠폰을 2,900억 원짜리 진짜 현금으로 바꿔냈습니다. 하지만 그 대박은 일회성이고 본업은 적자이며 이익 일부는 다른 주주 몫이고 밀린 배당 200억 원은 아직 발표가 없습니다. 여기서 잠깐 지난 5월 말 다뤘던 Q32 바이오를 떠올려 보시죠. 그때 지켜보자고 한 건 하나, 올해 중반에 나올 원형 탈모 임상 결과였습니다. 지난 7월 13일 그 결과가 나왔고 목표 수치를 넘기며 주가는 하루 만에 크게 뛰었습니다. 다만 그 약은 과거 아토피 임상에서 실패한 적이 있고 지금은 발표당의 고점에서 상당히 내려와 있습니다. 결과가 좋았다고 끝이 아니라는 뜻이죠. 이 이야기를 꺼낸 건 자랑하려는 게 아니라 두 회사가 완전히 다른 기다림 앞에 서 있기 때문입니다. Q32 바이오는 시험 결과를 기다리는 회사였습니다. 약이 실제 효과가 있느냐는 회사가 정할 수 없죠. 환자 몸에서 나타나야 아는 겁니다. 반면 포트리스는 목돈이 이미 통장에 들어와 있습니다. 남은 문제는 하나, 그 돈을 어디에 쓸 것인가. 경영진이 직접 정하는 일이죠. 그래서 실전 투자자인 여러분은 딱 4가지만 집요하게 추적하시면 됩니다. 하나, 그 현금을 어디에 쓰는가. 빚을 갚거나 밀린 배당으로 주주를 챙기는지, 새 회사를 사는지, 또 다른 약 권리를 사오는지. 이 선택이 이 회사의 시장 가치를 결정합니다. 둘, 2년 넘게 밀린 200억 원짜리 우선주 배당을 주겠다고 발표하는가. 셋, 쿠폰을 걷어내고 전이메디컬의 피부과 약 매출이 늘어 본업의 적자가 줄어드는지. 넷, 제2의 쿠폰이 돼 다음 희귀질환 치료제가 승인 문턱에 다가서는가. 월가의 미아들의 한 줄평입니다. 쿠폰은 진짜 현금이 됐습니다. 하지만 그 현금이 주주의 것인지는 아직 증명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떠십니까? 포트리스는 월가가 놓친 현금 부자 보물일까요? 아니면 싼 데는 이유가 있는 빈 껍데기 회사일까요? 오늘 영상이 바이오 장부를 꿰뚫어보는 무기가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월가가 외면한 화려한 이름 뒤에 숨은 진짜 숫자를 계속 추적하겠습니다. 언제나 차가운 숫자로 팩트 폭행을 날려주는 월가의 미아들이었습니다. 성투하십시오. 빅테크 말고 성장주